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1일 333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말을 마치 속죄하듯이 비굴하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말벌 식구들은 그 참극의 현장으로 끈질기게 모여든다. 아마 며칠만 장대 공격을 멈추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덩그렇게 예전 집을 복구시킬 것이다. 말벌집의 발본 세권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다는 내 근심을 들은 어떤 이들이 한 꾀를 내주었다. 장대 끝에다 솜방망이를 매달고 거기에다 독한 살충제를 묻혀서 그걸로 말벌의 집터를 반복해서 문질러 보라는 것이었다. 무릎을 칠 만한 묘안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벌을 공격한 것이지. 나는 아직 말벌의 공격을 받은 일이 없다. 내 가까이 날아오지도 않는다. 공연히 질의 겁을 먹고 나에게 하등 위협이 되지 않는 미물을 그렇게 모질고도 과장되게 공격한 것이었다. 돌연히 물 공격으로 그 많은 새끼들을 일시에 몰살시켜 놓은 주제에 살충제 공격만은 차마 못할 짓만 같아서 망설이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전쟁 중에서 어떤 화력이나 파괴력보다 화생방 무기를 부독특하게 여기는 문화적 영향인 듯 싶다. 그렇다고 내가 살충제를 전혀 안 쓰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아마 살충제가 없다면 남들이 그럴듯하게 봐주는 전원 생활이란 것을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말벌이나 파리보다도 작은 곤충일수록 인간에게 적대적이다. 모기도 싫지만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만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을 낳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실내에 먹다 남은 과일 껍질만 있어도 그게 솟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꼬인다. 먼지처럼 가볍고 무력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는 닿기만 해도 맨살을 두들기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도 있고 오래도록 따끔거리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런 미물들의 출입을 막는 데는 망창도 소용이 없으니 살충제를 뿌려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식물들은 인간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곧잘 자연적 따위, 자연자가 붙은 말에 마치 인간이 돌아가야 할 본향 같은 그리움을 느낄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것을 아낌으로써 여태까지 파괴만 해온 죄가에 대한 속죄의 방편으로 삼으려 한다. 어떤 식물 도감을 보면 우리의 산야초치고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 게 없고 그것을 연구를 잘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병에 약이라는 건 그만큼 독이라는 소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병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 집 앞엔 숲이 있고 동네가 숲에 안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그만큼 숲이 주는 위안은 도시 문화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앉은 것 같은 소외감을 다독거려 주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작은 숲이 불안에 떨적게 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특히 요새처럼 숲이 진녹색으로 두텁게 번들거릴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를 수상한 바람이 숲을 흔들 적이 있다. 그럴 때 숲은 온몸에 비늘을 뒤집선 한 마리 거대한 공룡으로 변한다.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의 예감으로 괴롭게 몸을 지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감이다. 숲의 나무들이
저희들끼리 연대하여 한 마리의 거대한 공룡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공포감이 제발 나만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만일 사람들이 함께 그런 것을 느낀다면 어떡하든지 숲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콘크리트를 치든지 아파트를 치든지 하고 말 것 같아서이다. 인간은 공포감을 느꼈다 하면 무슨 수를 써든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숲이 괴롭게 뒤채는 건 미국에 닥칠 그런 운명을 예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남들이 말하는 나의 전원생활은 조금도 평화롭지 않다. 내가 여기 정착하려 한 것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꿨기 때문도 도처에도살인 불안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냥 아파트가 너무 편해서 온종일 몸놀릴 일이 너무 없는 게 사육당하는 것처럼 답답해서 나에게 맞는 불편을 선택하고자 했을 뿐이다. 내가 거둬야 할 마당이 나에게 노동하는 불편을 제공해 준다. 요새처럼 땅의 생명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적엔 하루만 마당을 안 둘러봐도 표시가 난다. 나는 마당을 돌보되 가꾼 티 안 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꾸고 싶다. 내가 자연스로 하는 건 내 윤은애들이 그 원본이다. 그래서 주로 봉숭아나 붕꽃, 한련, 괴미치 따위를 기른다. 첫때는 그런 것들의 씨를 어렵게 구해다 뿌렸었는데 해마다 저절로 나서 이제는 그것들 천지가 되었다. 아침마다 그것들하고 눈 맞추는 재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숭아가 한창인 지금에 와서야 나는 말벌들이 봉숭아 꽃에 특히 많이 꼬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진이를 당하고도 우리 마당을 못 떠났구나. 마치 인간이 범람의 우리를 무릅쓰고 큰 강을 끼고 추락을 발달시켰듯이 말이다. 내 유년의 뜰에도 말벌이 있었을 것이다. 내 유년의 뜰엔 뱀도 살고 땅벌도 살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요즘 나는 행여나 그런 것들이 숨어들까봐 하루 한 뼘씩 왕성하게 자라는 담이나 나무 밑에 풀숲을 뽑아주고 머이나 들깨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들도 웃자라지 못하게 솎아내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 일은 내 반나절의 노동으로 삼기에 족한 분량이다. 더 일하고 싶으면 가위로 잔디를 깎아주기도 한다. 새벽에 잔디를 깎고 있으면 기막히게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건 향기가 아니다. 대지에 인간의 숨결이 섞이기 전 아니면 미쳐 미치지 못한 그 오지의 순결한 냄새다. 그러나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르고 오래도록 잔디에 과외질을 하는 것은 풀 냄새 때문만은 아니다. 유년의 뜰을 떠난 후 도시에서 보낸 유년기의 10곱은 되는 몇십 년 동안에 맛본 인생의 단맛과 쓴맛, 내 몸을 서측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격렬했던 애정과 애환, 허방과 나락, 행운과 기적, 이런 내 인생의 명장면에 반복해서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가버린다. 70년은 끔찍하게 긴 세월이다. 그러나 건져 올릴 수 있는 장면이 고작 반나절 동안에 대여섯 번도 더 연속 상영하고도 시간이 남아도는 분량밖에 안 되다니 눈물이 날 것 같은 험한 감을 시냇물 소리가 다독거려 준다. 다행히 집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요새 같은 장마철엔 제법 콸콸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보통 때는 귀 기울여야 그 졸졸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물소리는 마치 다 지나간다.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린다. 그 무심하듯 명랑한 속삭임은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성직자의 설교보다도 더 깊은 위안과 평화를 준다. 감사합니다.